역시 쿨한 여자란 말이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자활 밀스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을 보다가 거기 나오는 화사님이 디스크 증상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화사님이 기침 또는 방구만 껴도 허리 통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침, 방구와 허리 통증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코어 근육이 이렇게 배를 둘러싸고 있고 그 위에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지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횡격막은 요추 1번, 2번, 3번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는 요추 4번, 5번 부위에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침을 할 때는 코어 근육이 강하게 수축을 하면서 횡격막을 밀어 올리면서 폐 속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횡격막은 내려오면서 수축을 하고 올라가면서 이완을 하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횡격막이 충분히 이완되지 못하게 되면 이 요추 부위, 부착 부위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게 기침을 할 때 코어 근육은 수축을 하게 되고 이 안에 있는 복압이 높아지는데, 이 높아지는 복압이 횡격막을 밀어 올린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팍 밀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횡격막이 그때 제대로 이완되지 못하면은 이완되는 대신에 부착 부위를 이렇게 잡아 당긴다는 거죠. 앞쪽으로. 우리가 디스크가 터진다고 할 때 뒤쪽으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허리를 굽히면서 앞쪽에 있는 척추 사이사이가 좁아지면서 혹은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이 디스크 자체가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허리를 반대로 젖히는 동작을 하면서 이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을 반대로 밀어주는 그런 동작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급성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압박을 시킬 때 통증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압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 척추 사이를 늘려주면서 이 디스크를 안쪽으로 빨아들이는 형식의 그런 테크닉을 보여드린 적도 있죠. 어쨌든 그 테크닉과 기침을 할 때 다른 점은 뭐냐면, 이 기침을 할 때는 코어 근육이 강하게 안쪽으로 수축이 되면서 높아진 복압이 척추를 민다는 겁니다. 척추도 밖으로 밀고 그리고 횡격막도 위로 밀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격막이 늘어나면서 작용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면, 제대로 늘어나지 못하면서 여기를 이제 잡고 있는 와중에 요추 4번과 5번은 높아진 복압 때문에 뒤로 밀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염증이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방귀를 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귀를 낄 때는 기침할 때와 다르게 코어 근육을 팽창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가스를 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귀를 뀌려고 할 때는 복부를 팽창시키고 그리고 골반기저근도 조금 이제 이완되면서 내려가려고 하고 횡격막도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횡격막이나 코어 근육이 제대로 늘어나면서 작용을 하지 못하면 이제 허리 통증을 조금 유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화사님이 실제로 코어와 횡격막의 기능이 떨어지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렇게 급성으로 염증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부위에는 그 주변 근육들이 상당히 경직되고 뭉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뇌가 이쪽 부분에 어떤 근육을 움직였을 때 여기에서 통증이 온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근육들을 쉬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안 움직이려고 꽉 잡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어 근육이라든지 앞에 붙어 있는 횡격막이라든지 그런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작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빠르게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런 능력이 더 떨어지게 되는데, 기침을 하는 게 그런 것에 해당이 되겠죠. 횡격막이 빠르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대응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특히 아침에 우리 몸의 기능이 조금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따다가 기침을 한다든지 변기에서 일 보다가 기침을 한다든지 하면서 허리가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 횡격막의 기능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이런 동작에서 기침을 하실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급성 디스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엎드려서 기침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급성 디스크 증상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기침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보다는 서있는 자세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 있을 때도 이렇게 상체를 굽히는 것보다는 반대로 신전시킨 상태에서 기침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갑자기 기침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서신 다음에 허리춤에 손을 이렇게 받쳐주시고요. 그리고 살짝 뒤로 제끼면서 기침을 하시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기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디스크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연구를 보시면 그냥 허리 디스크, 허리 통증이 없는 일반인 3,000명을 대상으로 MRI를 찍어 봤더니 20대의 3분의 1은
디스크가 부어 있는 거죠. 프로트루전이라고 해서 약간 뒤로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졌다. 80대에서는 90%까지. 저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허리 통증이 한 번도 없었지만 디스크가 이미 터져 있을 수도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두세 명 중에 한 명꼴로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이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코어와 횡격막의 운동을 통해서 디스크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재밌게 예능 보다가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화사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부디 방귀 끼면서 아프지 마시고 좋은 활동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 역시 쿨한 여자란 말이야.